케빈이라는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학생이 쓴 글인데 이 친구는 2011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암호화폐 옹호자인 리시 수낙이 새 영국 총리가 되었으니 이에 따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향후 정책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영국을 암호화폐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며 오늘 우리가 취한 조치는 기업들이 영국에서 투자하고 혁신하며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것은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낙 총리는 대학 졸업 후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고 또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한 헤지펀드에 입사하여 고위급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퇴사해서 자신들의 헤지펀드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재무장관 시절인 2021년 4월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한 시범 업무를 위해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함께하는 새로운 특별전담반 TF를 출범하게 하는 걸 주도했고요.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을 암호화폐 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유효한 지불 방식으로 인정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영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영국 로열 민트에 NFT를 발행하는 일도 주관했다 합니다. 그는 또 영국에서 미래의 사업과 그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보길 원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수 있고 이는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이 늘 계속해서 기술과 혁신의 최전선에 있도록 하려는 우리 계획의 일부이다. 암호화폐 자산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래 및 투자 방법을 제공하여 흥미롭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잘못 인도되어지는 상황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지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낙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옹호하기도 해서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우려를 한다고도 합니다. 작년 10월에 그는 G7에서 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CBDC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작업을 이끌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합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이러하므로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채택에 있어 경쟁적으로 훨씬 빨라질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상황으로 바람이 불겠죠. 근데 수낙 총리는 전에 금융가에서 일할 때 당연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알아보고 공부하고 나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어떠한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알아볼까 하고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우연스럽게 따라 들어온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떠한 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볼까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의지로 하게 된 게 아니고 다른 무엇, 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먹게 해준 그 찰나의 순간에 그런 뭔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알아볼까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지 좀 더 알아보고자 책을 한 권 읽어본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해서 그 토끼굴에 들어가서 계속 더 파헤쳐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매일 뉴스 같은 데서 듣는다 해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 스스로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의지를 갖게 해주는 무엇가가 있어서 이런 의지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 그 뭔가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운 같은 걸 받아서 그럼으로써 의지를 갖게 해주고 그래서 더 알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토끼굴에서 빠져나와 관심을 꺼버린 경우는 이미 그 운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우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해준 그 뭔가의 여부를 받는 것은 우연히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선택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낙 총리도 그것을 우연히 받아 이제 스스로의 의지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면서 시작하게 돼서 결국 그렇게 됐을 거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연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엄청 길게 얘기하는가요?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해 본 겁니다. 안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이 사람 리시 수낙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위키 자료에 나온 걸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보수당 소속 정치인으로
제79대 영국 총리이자 제24대 보수당 당수이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계 출신으로서 최초로 총리가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첫 힌두교 신자 총리, 첫 유색 인종 총리, 1812년 로버트 젠킨슨 이후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의 기록을 세웠다 합니다. 그리고 새왕인 찰스 3세가 임명한 첫 총리랍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1980년 5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났고 펀자브 브라만의 후예로 부모님 모두 인도계 이민자들이며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으며 집안 대대로 대영제국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통치하는 고위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다이아몬드 수저랍니다.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치학, 경제학, 철학 이 세 개 학문을 융합하여 공부하는 학과를 전공하였고 근대 이 학과는 물리, 수학, 컴퓨터 과학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랍니다. 옥스퍼드대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해당 학과 출신인데 옥스퍼드 이 전공학부 과정이 영국 정가뿐 아니라 금융계, 관료계 등의 엘리트를 많이 배출한 영국 최고의 명문 학벌로 꼽힌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순학은 유럽연합에 대한 강경한 회의주의자로서 브렉시트를 적극 찬성했으며 전에 대처 수상이 그랬듯 자신이 영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농촌이 중심인 자기 지역구의 사회적, 문화적 보수성에 대해서도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학에 대한 다른 여담으로는 그는 인도 IT 벤처의 신화인 인포시스의 창업주이며 인도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나라야나 무르티의 사위로 그의 딸인 악샤타 무르티와 결혼하여 딸둘을 두고 있고 둘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만나 사귀게 된 캠퍼스 커플이랍니다. 장인인 나라야나의 재산은 6조 원이 넘고 이들 부부의 신고 재산은 무려 7억 3천만 파운드로 하나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순학의 장인은 엄청난 자산을 지니고서도 수십 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차량도 소형차를 타며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를 직접 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순학은 당연히 힌두교 신자이고 소고기를 일절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코로나19 봉쇄 기간의 방역 지침을 어겨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함께 벌금을 물었었다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 하원 의원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하였고 이 사람이 원래는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를 주로 착용했는데 서민들에게 괴리감을 줄 것을 고려해서 팔찌로 바꿨고 구글에서 리쉬 순학 팔찌라는 열풍이 돌아서 인도 남자들이 자기들도 순학과 똑같은 팔찌를 차면 이 사람처럼 잘생기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인도의 남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